지금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다들? 학부 전공이? 기계, 화공, 기계. 연력학은 당연히 들었겠고, 혹시 저 화학이나 화공학 들으신 적 있어요? 없죠? 저도 그래요. 그래갖고 하여튼 좀 애매는 했는데, 예, 오늘 할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기초적인 거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초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공학과를 전공한 사람은 이걸 아마 제가 참고도 그렇게 했지만 학부 수준의 지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계과고 그러니까 애매할 것 같아서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해양 플랜트가 결국은 플랜트를 만드는 거고, 플랜트는 화학 공장이고, 화학 공장이면 기초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뭔가 설계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 보니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갖고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 프로세스,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요거는 컴퓨터 돌릴 때도 배치 잡을 돌리고 컨티뉴어스 인터랙티브 돌리고 이런 것들이, 요거는 말 그대로 솥 안에 한 번에 넣고 반응이 끝날 때까지 들어가고 나가는 거 없이 끝내서 끝나면 저쪽으로 보내고 이런 잡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같은 걸 봤더니 이것도 화학 플랜트라고 볼지는 모르겠는데, 음식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3분 카레 이런데 거기 이렇게 포장은 컨티뉴스하게 하는데 한번 카레를 끓이는 큰 솥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넣고 쫙 끓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컨티뉴스하게 포장을 척척척척 하는데, 요 끓일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컨티뉴스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머티리얼이 한쪽에선 계속 들어오고 반응이 되고 분리가 되고 그게 계속 들어가고 나가는 게 동시에 막 돼갖고 솥 안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컨티뉴스 프로세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유 공장 같은 데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할 LNG FPS의 웬만한 모든 공정이 다 이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동력학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말이 있고 트랜지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스테디 스테이트라 그래서 유체역학처럼 물이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물이 정해진 속도로 흐르는데 그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중요한 베리어블이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지 않는 거, 베리어블이 속도일 수도 있고 가속도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트랜지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봤더니 우리가 화학 공장이 있고요. 걔를 처음에 시동을 걸어갖고 막 웜업하고 돌아갈 때는 당연히 트랜지언트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 상태로 되면 그 정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생산을 하다가 뭔 일이 생겨서 셧다운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는 또 새로운 트랜지언트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상의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셧다운, 터닝, 스타트업 이런 것까지 고려는 일단 안 하고, 기초적으로는 요거 갖고 먼저 다 밑그림을 짜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트랜지언트한 걸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할 때 요거 먼저 본다고 하네요. 스테디 스테이트. 저 시스템이 원래 제대로 돌아갈 때라 그러고요. 요거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저도 들어는 봤습니다. 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보가드로라는 유명한 화학자가 저거를 어떻게 저걸 계산했는지 지금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떻게 했죠? 어떻게 이 숫자를 계산했죠?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여하간 몰이라는 거는
단위가 없는 그냥 수입니다. 개수, 넘버고요. 보통 그 화학 물질, 원자나 분자가 뭐 무지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세기 위한 어떤 단위 숫자 같은 걸로 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연필 한 타스 하면 한 타스는 10이라는 숫자, 뭐 곶감 한 접 하면 100이라는 숫자, 그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보가드로의 넘버, 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라는 이 숫자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다고 합니다. 12g에 카본 10이라는 원소가 있잖아요. 얘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를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몰수라고 하고요. 몰 질량이라고 하나요? 몰라 매스라고 하는데, 몰라 매스는 그 1몰당 얼마냐, 몇 그램이냐 라는 거를 계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가 이렇게 몰라 매스라는 거를 그 화학하는 사람들이 쓸 때는 m에다가 이런 오퍼레이터를 해서 하는데, H2O는 1몰당 18g이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몰라 매스라고 하는데요. 그램 퍼 몰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주기율표에 보면 어떤 주기율표에는 안 적혀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주기율표에는 요 바로 밑에 보면 그 아톰의 매스 수가 적혀 있다고 하네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탄소 밑에는 12.011, 산소 밑에는 16.뭐뭐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그 자연에서 오는 그 숫자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H2O, 수소 2개랑 산소 하나, 그러면 수소는 1.00079가 돼 있고, 그러면 2 곱하기 1.00079 플러스 산소 16. 얼마 더하면 약 1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마 이 공정 설계할 때 계속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죠? mass fraction을? 질량 분율. 예, 분율이라 그래요? 프랙션을? 예, 오케이. 여하간 제가 참고한 자료가 영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mass fraction은 그 전체 혼합물, 믹스처 중에 한 substance가 그 얼마의 레이쇼를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가 100g인데 그 100g 중에 12g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물질이다 그러면 12분의 100, 100분의 12 해갖고 12%라고 말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요 프랙션을 여러 가지 의미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매스, 그러니까 웨이트 갖고 하는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쓴답니다. WT%라고 하면 이게 웨이트 퍼센트의 약자고요. 말 그대로 이 매스 프랙션을 무게로 프랙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웨이트 오브 솔루션이 용액, 솔루트는 용매는 그걸 녹이는 액체, 용질이, 예를 들면 설탕물 하면 설탕물은 용액, 물은 용매, 설탕은 용질, 이렇게 되죠. 솔루트가 용질이 되겠습니다. 볼륨 퍼센트는 이게 볼 퍼센트라고 쓰는데, 요거는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주병에 적혀 있죠. 우리가 무슨 요새 나오는 순한 소주 16% 다 이겁니다.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알코올 음료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하고요. 말 그대로 똑같는데 웨이트가 아니라 이제 볼륨으로 하는 게 있고요. 같은 의미로 몰 퍼센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몰을 다 쓸 수도 있고 MOL만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라고 하는데 몰 프랙션은 말 그대로 어떤 뭐 솔루트든 뭐든 어떤 하나의 몰 넘버를 전체 몰 넘버로 나눈 프랙션에다가 100을 곱하면 몰 퍼센트가 됩니다. 퍼센트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을 곱하기 전에 그 숫자를 프랙션이라고 하죠. 요것도 볼륨 프랙션이라고 부르고 요것도 웨이트 프랙션이라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프랙션에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트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많이 쓰고 그래서 연습 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거 제가 한 글자를 빼먹었는데요.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물이 100g이 있고 그 소금물 안에 소금이 12g이 들어있으면 12 weight percent 소금물이라고 말을 하는 게 딱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죠, 이거. 네, 숫자는 이제 기억 못하지만 이게 용질이니까 이거에다가 이거를 더한 숫자를 분모에다 넣고 4.6을 분자에다 넣어서 거기에다가 어차피 그램으로 했으니까 웨이트로 된 거니까 거기다 100을 곱하면 웨이트 퍼센트가 나오죠. 그게 얼마죠? 네? 7? 여긴 3? 3.07. 3.07. 예. 맞게 나왔습니까? 저희 두 분은 저 안 나온 모양이네. 예.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웨이트가 나오면 그래도 뭐 직관적으로 되지만 몰 수가 나오면 약간 골치가 아플 수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그 강의 노트 뒷장에 솔루션이 나갔구나. 예, 그걸 안 보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솔벤트가 용매죠. 네, 이것도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원하는 게 몰 프랙션이기 때문에 분모에다가는 그 전체 솔루션에 몰 넘버를 넣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NaCl의 몰 넘버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게 NaCl이 6.23g이 있다고 했고 그게 앞에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요게 그 몰라 매스를 계산을 해야 되죠.
몰라 매스 1몰당 몇 g인지 그거를 계산을 하시면 그 테이블 같은 걸 찾아서 계산을 하시면 6.23g이 몇 몰인지 계산이 됩니다. 그걸 분자에다 넣으시고 마찬가지로 솔벤트의 몰 넘버랑 NaCl의 몰 넘버를 합친 거를 분모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 솔벤트의 그 볼륨 이 뭐라 해야 되나 비중 그램 퍼 밀리리터를 알고 여기 밀리리터를 아니까 그 솔벤트의 그 웨이트를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몰라 매스 솔벤트의 몰라 매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솔벤트의 몰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산한 그 NaCl의 몰수를 함께 더해서 몰 프랙션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요 바로 뒷장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테이블에 의하면 몰라 매스, NaCl의 몰라 매스는 1몰당 58.44g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6.23g은 0.107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벤트에 대해서는 솔벤트 매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솔벤트의 몰라 매스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48g per 몰.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519.9g의 솔벤트는 10.8몰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고 10.8몰에다가 0.107을 더한 몰수를 분모에다 넣고 분자에다가 0.107을 그대로 넣으면 이런 숫자가 나오죠. 0.00982가 몰 프랙션이 되겠고 몰 퍼센트를 해라 그러면 여기다 100을 곱해서 0.982%다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 교과서에 의하면 뭐 이런 걸로만 계산을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지금까지는 그냥 이 분야에서 거의 뭐 랭귀지처럼 쓰이는 단어들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그 오늘 해야 되는 그게 이 컨저베이션 로입니다. 보존 법칙. 그 제 강의의 그 토픽이 Heat and Mass Material Balance거든요. 이 Heat and Material Balance는 말 그대로 Heat, Mass, Material이니까 Mass가 컨저베이션 돼야 되고 에너지가 컨저베이션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체역학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유체역학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컨트롤 볼륨을 딱 잡고 서피스에서 들어오는 것들 하고 나가는 것들 처리하고 안에서 생성되는 거 뭐 소멸되는 거 하면 그게 컨저베이션 돼야 된다.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매스도 컨저베이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체니까 갖고 있는 모멘텀도 컨저베이션 돼야 되고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쓰는 그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도 유도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도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안에서 소멸되는 거 생성되는 거를 다 더해서 맞아야 된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에다가 안에서 발생하는 거랑 컨슘 되는 거랑 합하면 아웃이랑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애매할 수가 있는 게 보통 유체역학에서는 잘 안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하는 뭐 옛날 그 싱크 소스 이런 거 가상적으로 배치해서 유체 문제 푸는 것 때 쓰는 거 말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매스가 제너레이션 되고 매스가 컨섬션 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뭐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들어갔는데 A, B가 소멸되고 A, B가 반응을 일으켜서 C라는 게 새로 생기면 A, B는 컨섬션 된 거고요. C는 제너레이션 된 거고 그러나 전체 매스는 똑같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요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약간 골치가 아파서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예제는 지금은 에너지 컨저베이션도 쓰지 않고요.
매스 컨저베이션만 쓰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여기서 이제 표기법이 약간 애매한 게요. 화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벤젠 B 쓰고 톨루엔 T 쓰고 요거는 물질에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보면 450kg B 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벤젠 450kg per hour 라는 말이고요. 여기 뒤에 보면 475kg T per hour가 이게 뭐 타임 이런 게 아니라 앞서 말한 톨루엔 475kg per hour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좀 되십니까? 되나요? 답을 구했어요? 대답하면 되죠. 지금 이 예제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생소한 단어가 많으니까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뭐 그랬었고 일단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증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끓는 점이나 이런 거가 다르니까 두 개로 분리되는 이런 거고요. 여하간 뭔가 하나가 들어가서 둘로 갈라져 나온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시스템이 뭐든 간에 뭐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컨저베이션로 매스 밸런스를 이용하면 들어가는 것만큼 나오는 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중간에 컨숨이 되거나 뭐 생성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거는 섞여 있는 거를
화학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끓는 점 차이 같은 걸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갈라버리는 거거든요. 컨섬션, 제너레이션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간 거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럼 들어간 게 뭐냐? 다 합했더니 1000kg이다. per hour가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두 개가 들어간 게 벤젠하고 톨루엔이 들어간다. 근데 50% 벤젠 바이 매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매스로 벤젠이 반, 톨루엔이 반, 5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놈을 보면 그 500kg 벤젠 아우어가 들어가고 500kg 톨루엔 아우어가 들어가는 거죠. 요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저도 애매합니다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탑 스트림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버텀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탑 스트림을 보면 이걸 탑 스트림이라고 버텀이라고 그러면 탑 스트림을 보면 벤젠이 450kg이 시간별로 450kg 이렇게 시간별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이거 모르니까 이렇게 톨루엔 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버텀 스트림을 보면 톨루엔이 475kg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당 475kg 톨루엔 아워가 나오고 벤젠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스테디 스테이트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언노운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풀 수 있겠느냐? 예. 풀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제로 내드린 건데요. 그냥 언뜻 보면 암산도 막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벤젠은 벤젠이고 톨루엔은 톨루엔이고 벤젠이 톨루온이 됐다가 톨루온이 이런 건 없거든요. 예. 여기서 제너레이션 컨섬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뭐냐면 들어간 벤젠이 500이 들어갔고 그럼 나온 벤젠이 여기는 450이고 언노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하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500 아웃이라 그러니까 그 폼에서 맞춰서 쓰면 매스 아웃은 450 이거를 x라고 그러고 이걸 y라고 하면 450 더하기 y는 500. 또 하나는 톨루엔으로 보면 나온 톨루엔은 475 더하기 x는 들어간 톨루엔 500. 그러면 뭐 깔끔합니다. 언노운 2개, 이퀘이션 2개. 그럼 뭐 그냥 유일하게 솔루션이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알다시피 요거는 그 시간당 50kg, 시간당 25kg이 각각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렇게 공정에서 사용하는 정말 첫 걸음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흔하게 쓰는 킬로그램 퍼 아워 이런 말 안 쓰고 이제 몰 프랙션 어쩌고 나가가면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근원적인 거는 똑같은 거죠.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네, 얼추 답이 나왔습니까?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뭐 메탄올이랑 물이 섞이는 거지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새 물질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게 이렇게 섞이는 건데, 플라스크라는 그 유리병이 있죠. 이렇게 생긴 이런 플라스크가 두 개가 있는데 각각 들어있는 거를 섞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 같은 다이아그램을 이용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플라스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어떤 거기서도 이렇게 섞을 거거든요. 섞어서 하나로 나오는, 대충 이런 시스템이 될 거고요. 첫 번째 플라스크를 여기다 쓰고 두 번째를 여기다 쓰면, 퍼스트 플라스크에는 그 메탄올이 40% 매스로 40%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60% 웨이트로 물이 있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거는 70% 웨이트로, WT를 먼저 써야 되는데, 예. 메탄올이 있고 30%가 그러면은 물이겠네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웨이트 퍼센트만 줬지 얘가 얼만큼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지금 없거든요. 그죠? 근데 모든 화학 공정이 그렇듯이 배치가 아닌 이상 컨티니우스하게 오면 뭐 얘 들어오는 거가 어떤 균일한 컴포지션으로 오는 거가 중요하지, 밸브를 조정해서 시간당 뭐 얼마가 오는지는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퍼센트 갖고 하자고 하면 이제 애매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비율이지 매스 밸런스를 쓰려면 실제 플로우 레이트로 매스가 얼만큼 들어왔느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에 있듯이 이런 거 계산할 때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일이 베이시스를 정하라는 말을 하거든요. 베이시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하지 말고, 그러면 얘의 100g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비율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예제에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에 200g이 들어와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150g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실제 들어오는 메탄올은 제가 M이랑 W로 쓸게요. 얼마가 들어옵니까? 80g. 네. 80g 메탄올 그램, 120 워터 그램이 들어오고요. 밑에서는 곱하면 100 얼마요? 105 메탄올 그램이 들어오고, 워터는 45 워터 그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가 섞여서 똑같이 나오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메탄올은 80에다 185 메탄올 그램이 나오고 165 워터 그램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각각의 매스를 알 수 있고, 이걸 이용하면 전체는 350? 이건 계산이 안 돼요, 저는. 350분의 뭐 185 하면 이게 웨이트 퍼센트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컴포지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말하듯이 플로우 차트를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를. 왜 이렇게 그리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나오는 하는 그 레이아웃을 한눈에
그래피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간단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아는 정보를 하나씩 적어 나가고 또 이퀘이션을 적용해서 모르는 정보를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는 거를 할 때 아는 정보 써놓고 내가 모르는 거가 뭔지 물음표 해놓고 이렇게 써놓는 요런 거를 요거 자체가 이제 플로우 차트를 그린다고 하고 이런 걸 하는 걸 플로우 차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썼던 아까 썼던 시간당 얼마 몇 킬로가 들어오는지 플로우 레이트, 웨이트 퍼센트 이런 컴포지션, 또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거가 되면 화학에서 많이 쓰는 프레셔, 템퍼레처 이런 것까지 여기다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플로우 차트라고 한답니다. 한번 또 예제를 볼까요? 바로 뒤에 뭐가 있는데 그거를 안 보고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했듯이. 네, 이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박스를 하나 그리시고요. 스트림 3개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들어오는 거 보면, 나오는 거는, 가스가 나오고, 그 중에서 1.5몰%의 워터가 나오고, 워터는 H2O이겠고요. 워터가 H2O가 들어가고 에어가 들어가는데 전부 다 에어가 아니라 O2하고 N2가 각각의 몰 프랙션으로 들어가고 O2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적으면 이게 플로우 차트랍니다. 근데 이거를 풀 때 나중에 헷갈리는 게 있는데 단위가 이제 다르거든요. 이렇게 몰 퍼센트라고 하고 이쪽은 이렇게 플로우 레이트로 주고 이렇게 되면 혼동이 되니까 나는 몰라 웨이트로 통일하겠다 그러면 하나의 기준을 딱 잡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모든 인풋, 아웃풋 이런 거를 하나로 총정리를 쫙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나 결정해서 한다는 거, 그걸 베이시스를 잡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슨 반응이 되는 거, 인풋 플로우, 아웃풋을 쓰고
각각의 전체 플로우 레이트를 어떤 통일된 단위로 써주고 각각의 컴포지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기본적인 플로우 차팅은 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추후에 생기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거가 이제 기본 걸음이 되겠고요. 그렇게 정의를 하다 보면 degree of freedom, 우리 이런 말을 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책에는 Design Degree of Freedom이라고 그래서 DDF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책은 그냥 DOF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기계공학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자유도.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아까도 저기 unknown 2개, 방정식 2개 해서 풀었듯이 그 독립적인 방정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딱 맞아야 우리가 유니크한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도 서로 독립적이 아니면 허당이죠. 예? 독립적인 방정식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degree of freedom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unknown의 개수 n에서 independent 방정식, 그러니까 독립적인 방정식의 개수를 빼면 그게 degree of freedom, 그 공정의 DOF라고 하는데, 제일 깔끔한 경우 둘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풀면 돼요. 답이 유일하게 정해져. 근데 unknown의 개수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보다 개수가 unknown이 많으면 우리가 이거를 옛날 수학의 정석의 텀에서는 부정이라고 말했죠. 정해지지 않은, underspecified. 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만족시키는 건. 혹은 그 unknown의 개수보다 방정식이 더 많으면 그런 거는 overspecified, 불능이라고 그러죠. 수학의 정석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답니다. 근데 디자인에서 보다 보면 unknown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공정에 관심이 있는 어떤 정보가 되겠습니다. 뭐 프레셔, 뭐 플로우 레이트 등등등.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어떤 물리 화학적 법칙들이 보통 저렇게 이퀘이션으로 나오거든요. 아까 썼듯이 매스가 아웃풋 인풋이 똑같아야 된다. 뭐 그게 이제 저 인디펜던트가 됐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저렇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복잡한 공정이 있으면 저렇게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되는데, 그런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풀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 절차를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건지 베이시스를 정하고요. 뭐 플로우 레이트로, 분당 플로우 레이트로 뭐 통일할 거다. 분당 웨이트 플로우 레이트로 할 거다. 뭐 시간당 몰 뭐 이런 걸 할 거다. 하나를 정해서 베이시스를 정하고요. 근데 저 베이시스를 정할 때는 뭐 언제나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정답은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냥 뭐 적당히 화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플로우 차트를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다 그리는 거죠. 쓸 수 있는 정보를 다 그리고 각각의 스트림에 대해서 아까 예제에서 보여줬듯이 토탈 매스 플로우를 위에 적으시고 그 매스에 실제는 컴포지션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정보를 밑에 적으시고 이런 정보를 다 그 스트림별로 적어주시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몰라 플로우로 하던가 아니면 각각을 매스와 몰라 둘 중에 하나로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하나로 통일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편해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화학 공정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것들, 아까 제가 물음표로 했다가 XY로 한 것처럼 여기서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적어 놓는 거죠. 이거 모르겠다. 뭐 X1 이렇게 넣고 X2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요렇게 됐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뭐 unknown의 개수는 명확하게 드러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mass balance equation, 뭐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혹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한 이퀘이션 등등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방정식이 되는데 걔네들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 Degree of Freedom Analysis라고 합니다. 혹은 Design Degree of Freedom Analysis에서 DDF Analysis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이 좋게 딱 맞다. 그러면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솔루션을 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underspecified 됐다 그러면 이제 답이 무한대로 많은 건데 그럴 때는 추가적인 정보를 갖다 와서 쓰든가 아니면 이 정보만으로는 이 공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제어를 좀 해주든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overspecify 그러니까 변수보다 방정식이 더 많은 경우가 되면 어떻게든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공정은. 컨스트레인트를 좀 빼주든가 뭐를 해서 그게 맞는 걸로 맞춰주는 그런 스텝을 나중에 화학공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프로세스 지금 방금 했던 뭐 믹싱이라든가 디스틸레이션 같이 이렇게 뭐 이런 것만 하면 저기 머티리얼 밸런스 이퀘이션이 넘버 오브 케미칼 스페시스보다 더 많아질 수는 없다고 하네요. 제가 아까 벤젠하고 톨루엔 할 때 벤젠의 매스 밸런스, 톨루엔의 매스 밸런스에서 두 개가 나왔잖아요. 두 가지 종류의 컴포넌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 두 개가 나왔어요. 당연한 거죠. 자명한 거죠. 근데 이제 반응식이 들어가요. 벤젠, 톨루엔이 뭐 반응이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돼갖고 제3의 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면은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적고 풀면 되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됐을 때 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총정리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non-reactive process의 material balance를 한번 총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요거 좀 다시 한번 풀어보시죠.
예. 이게 8% 오버더 벤진이라고 하시는데 어디요? 45%? 네 번째 줄에 뒤에 하나, 둘, 셋, 넷. 8% 오브 벤젠 fed to the column. 예. 이게 이제 매스에 의한 8%인지 아, 예. 예. 제가 깜빡 잊고 잘 안 썼는데, 헷갈릴 수 있네요. 몰 퍼센트냐, 매스 퍼센트냐. 좀 더 피드 컨디션이 바이네트라고 부어지면서 쓰는 거 보니까 네, 매스. 이게 제 의도상은 매스입니다. 근데 제가 잘 안 썼네요. 저기 피드 스트림 플로 레이트 2002%/아워로 돼 있는데 이게 B로 하면은 그러니까 저의 의도는 이게 리터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이게 스페시픽 그래비티니까 이걸 이용해서 매스로 치환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부러 문제를 꼬아 놓은 거죠. 아, 이게 리터구나. 교수님 이거 분자량 몰라도 풀 수 있는 분자량 몰라도 풀 수 있는 알면 좋은데. 왜냐면 몰 퍼센트가 있어갖고. 톨로잉에 대한 정보 예, 없는데요. 알면 좋은데 아마 이게 괜찮을 거예요. 풀 수 있는 아닌가? 제가 계산한 거에는 썼는데 준비가 약간 제가 애매하게 했네요. 예,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와요. 그 몰라메스 오브 뭐 하면 테이블로 쫙 나옵니다. 금방 찾으시면 되고요. 이게 정확히 이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제일 비슷한 거 그냥 그림을 했는데 좀 다른데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 그 저기 피드가 요렇게 리터가 들어오니까 얘를 B2
스페시픽 그래비티는 물이랑 그 웨이트 비율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매스 퍼 아워로, 그러니까 뭐 킬로그램 퍼 아워로 이렇게 컨버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 중에 매스의 45%가 벤젠이고 55%가 톨루엔이다 그러니까 인풋을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아웃풋을 이제 이게 어퍼고 다운이라고 되는데 95몰 퍼센트, 그러니까 몰 프랙션 100개 중에 95개가 분자가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95개가 벤젠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쓰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몰라 매스를 이용해서 매스로 컨버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두 번째인가 했던 그 예제랑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네, 몰 프랙션을 쓰고 뭐 비열 뭐 이거를 그러니까 좀 이 단위를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조금 하면 되는데 결국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은 두 개를 쓰게 돼 있어요. 벤젠과 톨루엔에 대해서 쓰게 돼 있고 단위를 하나로 잘 통일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하나의 그 베이시스로 쫙 정리하면 뭐 만사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굉장히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다들 감을 잡으셨을 건데 이거 뭐 실제 공학에서 쓸 때 이거를 맨날 손으로 어떻게 하냐 귀찮게. 근데 요거를 우리가 아는 공정설계 시뮬레이션 뭐 하이시스 같은 놈은 얘를 이렇게 박스만 그려놓고 이렇게만 하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싹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그죠? 네. 근데 뭐 저 다 기계공학이시냐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나스트란이라는 구조해석 툴 굉장히 강력한 게 있지만 나스트란이 있다고 아무나 그걸 써서 좋은 솔루션을 얻지는 못하잖아요. 대략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인풋을 해줘야 되고 좀 감을 있는 사람이 그걸 써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쓰면 언제나 그렇듯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 되겠습니다. 하이시스 나중에 배우시고 쓰실 텐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DDF, 디자인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 개수가 맞나 이런 게 왜 중요한지를 좀 여기서 수계산으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나로 하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하다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가지를 칠 수가 있어요. 하나로 치는데 갑자기 무슨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그게 멀티플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약간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단어가 리사이클이랑 바이패스라는 말입니다. 리사이클은 그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리사이클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공정이 이렇게 갔는데 어떤 부분에 게 다시 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으면 리사이클이라고 부르고요. 공정이 막 가는데 얘한테 안 가고 어떤 애는 바로 이렇게 가네 이러면 이걸 바이패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했지만 실제로 보면 뭐 시리얼리 뭐 혹은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그 FEM의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하자면 각각의 거대한 구조물을 요소로 자르지만 각 요소 하나의 구조 해석을 어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크게 해서 같이 푸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인풋 아웃풋 넣고 풀 수 있고 거기에 내가 변수를 넣고 얘가 만족시켜야 되는 그 가버닝 이퀘이션이 있잖아요.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뭐가 뭐 세 가지 스페시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만족시켜야 되는 게 세 가지 방정식 세 개가 있을 겁니다. 걔가 있고 뭐 얘는 또 몇 개가 들어가니까 또 뭐 언노운이 있고 얘가 만족시켜야 되는 방정식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를
전체 시스템을 복잡하게 쫙 그려도 나중에는 그걸 거대한 매트릭스로 총정리를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노운 2개, 아까 이퀘이션 2개를 그냥 눈으로 봐서 손으로 풀었지만 그거 그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쓰듯이 이렇게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장 정리해서 그냥 그래도 풀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도 결국은 그렇게 돼서 풀리게 되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시간 관계상 예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푸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FEM이 더 편하시니까 네, FEM에서 안 풀리는 FEM이 있잖아요. 싱귤러 포인트가 있어갖고 매트릭스가 예를 들면 그 역행렬이 안 구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애매한 경우, 그러니까 구조 역학적으로 그거를 환산을 해보면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외력이 나가면 저쪽으로 무한대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시스템에 뭐 리니어 일라스틱 해석을 하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에러 나죠. 뭐 그런 것처럼 얘도 각각에 만족시켜야 되는 이퀘이션, 각각에 뿌려져 있는 어떤 그 언노운들을 전체에 글로벌 매트릭스로 풀고 매트릭스로 만들고 이쪽에 언노운 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리는 거겠죠. 하이시스가 그렇게 해서 다 풀게 해줄 건데 나스트란이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그 소프트웨어 잘못이 아니라 답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아마 하이시스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설계자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했을 경우 그때 찾아낼 수 우리가 미케니컬 엔지니어면 FM 모델을 잘 리뷰하면서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뭐 바운더리 컨디션이 너무 없다 내지는 오버 컨스트레인드 돼 있다 이런 거 하면 적당히 풀어주듯이 얘도 그런 식으로 사실은 마사지를 해가면서 하이시스를 쓰셔야 되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리액션이 없는 시스템일 경우에 제가 15분에 끝내야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리액션이 없을 때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으셨고 그거를 여러 개로 네트워크로 해서 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리액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보면 또 이제 되게 어려운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화학양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스토이키오메트리 뭐 이런 걸 써갖고 그 화학 반응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걔네들의 컴포지션을 정하는 거를 이런 걸로 부르더라고요. 간단한 얘는 뭐 뒤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수소가 분자로 존재하고 산소가 이렇게 분자로 존재하는데 얘를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산소 하나당 수소가 2개씩 있어야 되는데 1대1이 매치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고 얘가 이렇게 되면 맞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이런 간단 이게 뭐 하여튼 화학식이 이렇게 있으면 산소 분자랑 수소 분자는 이렇게 2대1로 반응을 해서 두 단위의 물 분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2대1대 2라는 요 비율을 정하는 이론이 화학양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스토이키오메트리. 그리고 이렇게 쓰는 이 방정식을 화학양론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스토이키오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그 앞에 쓰는 요 진짜 이 중요한 정보 2, 1, 2 요 코에피션트를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제가 이렇게 있죠. 이게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황산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이것도 황산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된답니다. 뭐 아황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2대 1대 2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화학 반응식에 따라서 코에피션트는 맨날 바뀌겠지만 자연과학, 화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stoichiometric coefficient of SO2는 2라고 합니다. 2. 두 단위가 들어가니까. 레이쇼는 어떻게 정하냐? 이게 완전한 화학 방정식이 될 때 2대 1대 2니까 얘랑 얘의 레이쇼는 2대 2. 결국 약분하면 1대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쓴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 분야 터미놀로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limiting reactant라는 말이 있고요. excess reactant라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염산이랑 뭐를 섞으면 소금물이 되죠? 염산이랑 수산화나트륨인가? HCl인가요? 염산이? H2Cl인가? HCl이에요? 플러스 NaOH가 되면 이게 NaCl이랑 H2O 맞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 먹는 간장 중에서 양조 간장이 아닌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간장들은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런 걸 팔거든, 화학 공장에서. 싹 하면 순수한 소금물이 만들어지니까. 자, 근데 이제 분자가 얘가 100개가 있고 얘가 99개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99개는 반응을 다 해요. 얘가 하나 남죠? 위험하겠죠. 네. excess reactant가 그런 말입니다. 다 했는데 혼자 반응할 게 없어서 남는 애가 excess reactant고요. 얘가 모자라갖고 너만 하나 더 있으면 남은 거 없이 다 되는데 너 때문에 이제 리미팅이 된 거잖아요. 얘를 limiting reactant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excess reactant 없이 깔끔하게 모든 걸 딱 반응을 시키면 제일 좋겠지만 항상 뭐 저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number of mole fed 들어간 몰 수랑 아까 말한 화학 양론적인 amount의 몰 넘버를 딱 해서 남는 거, 그죠? 들어간 거에서 요 stoichiometric amount는 반응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빼면 남는 거를 반응이 된 거로 나눠주면 fractional excess예요. 남은 거의 그 fraction을 이렇게 하는 거고, 항상 그렇듯이 fraction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percentage로 바뀌고요. 다른 말도 뭐 limiting도 이런 것도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SO2가 O2랑 요게 작은 거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러네요. SO2하고 O2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2SO3가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게 100개가 있어요. 사실은 100몰이니까 100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고 100몰이 있고 얘가 또 100몰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몇 개나 생기겠습니까? 얘가 리미팅 리액탄트가 되겠죠. 사실 200몰, 100몰 있으면 깔끔하게 얘가 200몰이 생기겠는데, 그죠? 2대 1대여야 되는데 100, 100이니까 얘는 100몰이 생길 거예요. 얘는 얘는 남겠죠. 아니 맞나?
얘가 남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리미팅 리액턴트, 익세스 리액턴트, 그 다음에 전체 들어간 몰 프랙션 중에 반응된 거 해서 그 프랙셔널 익세스도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간단한 example인데 교과서에서 갖고 와서 저도 이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는 게 뭐 이런 건가 보죠. 예. 프로필렌이랑 암모니아랑 옥시젠을 반응을 시키면 아크릴로 나이트릴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이 화학양론 방정식을 이용하면 1대 1대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헷갈리실 수 있어요. 2분의 3은 뭐냐? 근데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양쪽에다 다 2를 곱해요. 그러면 2대 2대 3대 2대 6 이렇게 나오죠. 네, 깔끔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서 100몰 했듯이 똑같이 이 화학양론 방정식이니까 몰 넘버로 다 환산을 해서 요거를 하면 뭐가 얼마나 남고 이런 거를 그냥 금방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역시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도 들어간 거랑 나간 거가 다르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그 프로세스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고요. 매스 밸런스 한다 그러고, 마찬가지의 그 개념으로 저게 여러 개의 공정이 시리얼로 혹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하이시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면 클릭 몇 번 해갖고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강의고요. 오늘 강의 중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박창국 박사님께 지금 질문을 해주세요. 예, 매스 hit은 지금 좀 안 됐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밸런스 이퀘이션을 사용한다 정도로 가볍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질문 있나요? 예제 솔루션이요? 안 푼 거? 저기 유지원 조교가 디스트리뷰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저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저거 SO2랑 산소랑 결합해서 할 때요. 네. 만약에 저렇게 SO2 100몰이고 산소가 100몰이면은 SO2가 실제로 반응할 수 있는 건 50? 아니죠. 이게 100개면 필요한 건 O2가 200몰이어야지 완벽하게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SO2가 100이고 O2가 100이면 생성되는 SO3는 50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 스토이키로메트리 저 숫자가 몰수 비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소가 100개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실제 얘가 200이 있어야 되고, 이러면 얘가 200이 되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딱 맞는 숫자. 네. 근데 만약에 SO2가 100몰밖에 안 줘져 이게 100몰이 있으면 실제는 얘 50이 반응이 될 거고 이게 100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도 100 주고 얘도 100 주고 그러면 얘가 50이 남겠죠. 그럼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끝에는 반응이 완전히 안 일어나니까 플러스 O2를 써주는 그렇죠. 예. 남는 O2.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건 반응에 따라 다르다고 이제 교과서에 나왔어요. 어떤 거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탁 있는 거는 다 반응이 돼서 남는 것만 남는 애가 있고, 어떤 거는 뭐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뭐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런 거는 조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질문이 없으시면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내일 저녁까지 저기 유지연 조교도 안 푼 예제를 솔루션을 디스트리뷰션 해주시고 내일 저녁에 간단한 연습 문제를 간단한 숙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연습하도록. 클래스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골치 아픈 걸로. 예, 감사합니다.